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거기 자바를 저희가 전번에 하다 말았죠. 자바 if 문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너랑 같습니다. 조건문은요. 살펴보면은요. 네,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세요. 네, if 문장입니다. 그래서 if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if 문장 나오고, 이제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네, 넘이 1이냐라는 조건이요. 자, yes이면 어때요? 네, yes이면 출력을 하시오라는 거죠. sk라는 것을 출력을 하시오라는 건데요. 시어너랑 조금 다른 점은 프린트 문장인데 어때요? 앞에 시스템 아웃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의 문장이 출력하는 문장이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e이면 아니면 다시 넘이 6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기호예요? 같다라는 거죠. 네, 같으냐. 넘이 6하고 같으냐라는 뜻이죠. 넘이 6이면 다시 KTF를 출력을 하시오. 또 아니면 넘이 9하고 같으냐면 이걸 출력하시오. 아니면 또 이걸 출력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f else 구조다를 이렇게 쓴다라고 그냥 한번 보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스위치 케이스 문장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네, 시어너랑 동일한데요. 아이고, 네. 네, 보면은, 스위치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숫자 들어왔죠? 그래서 이 숫자가 1이면 이란 뜻이죠. 케이스 1에. 그 다음에 6이면, 네, 9이면, 나머지면, 디폴트는 나머지 값이다. 1도 아니고, 6도 아니고 9도 아닌 나머지면 여기를 출력하시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넘이 1이면 이걸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 빠져나가시오라는 거죠. 넘이 만약에 6이 들어왔다. 그러면 출력하고 빠져나가시오. 그죠? 만약에 이 숫자가 9가 되었으면 출력을 하고 빠져나가시오. 나머지면 이걸 출력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위치 케이스 문장입니다. 이것도 시어너랑 동일하고요. 네, 반복문도 동일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보면 폼은 while 문장, do while 문장이 있는데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보면은요.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메인이죠. 자바에서 메인을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나 이거는 정수형을 선언한 거죠. 썸이라는 거 선언, i라는 거 선언했고, 폼은 들어오죠. 자, 이게 무슨 값이에요? 네, 초기치죠? 네, 초기값. 초기값. 네. 그다음 여기가 뭐죠? 네,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조건. 그다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증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블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네, sum은 네, sum 플러스 i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서 뭐를 출력하시오 그랬는데 자바는 출력하는 게 이렇게 출력합니다. 더하기. 예. 그죠? 이거를 출력을 하고 그냥 이 값 자체를 출력하는 거예요. 몇 자리로 출력하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i-1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 화면에 이 문장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썸값을 출력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i-1이면 얼마가 출력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i의 초기치가 지금 현재 1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는 게 어떻게 따져요? 처음에 초기값을 따지게 되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야죠. 네, 조건에 만족을 하면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증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조건을 따져서 여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돌게 되는 거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i가 처음에 1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가 봐요. 그럼 만족하죠? 네, 그럼 이제 이걸 해야죠. 네, sum은 초기에 0이 들어와 있었어요. 초기치 0을 지금 할당을 했죠. 네, sum 플러스 i를 하시오. sum이 현재 0인데 거기다가 i 값을 더하시오. 그랬죠. 이렇게. 이걸 실행을 한 거죠,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I 값을 증가시키시오. I 뿔뿔이니까 I 값을 하나 증가를 시켰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따져요. 이 조건에 만족하냐? 만족하죠. 그러니까 또 실행을 하는 거죠. sum 플러스 i를 하시오. 현재 여기다가 여기를 더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돌다가 이제 I 값이 9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증감을 했는데 9가 됐어요. 그죠? 네, 조건에 만족하니까 여기서 자, 9까지 더했겠죠? 네. 그다음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i가 이제 10이 됐어요. 만족하죠? 그러니까 또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0까지 더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오니까 증감을 하니까 이제 11이 됐어요. 자, 11이 되어서 조건을 따지니까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빠져나왔을 때의 i 값은 무슨 상태로 빠져나와요? 11인 상태로 빠져나오고 그때의 합은 1부터 10까지 합한 결과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i-2를 출력하시오 그랬으니까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10까지의 합은 해가지고 이제 55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일 문장도 똑같습니다. 네, 시어너랑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네. 자, 네, 화일이라는 것도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i에다가 i는 정수형 변수예요 하고 10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걸 수행을 하시오. 자, 이거는 뭐죠? i 이거를 출력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i 값은 뭐가 출력될까요? 자, 이게 마이너스가 앞에 있을 때하고 뒤에 있을 때하고 달라요 그랬죠. 네, i 값을 건네주는 걸 먼저. 처음에 i 값이 지금 10인 상태예요. 여기서 int i는 10 그랬으니까. 자, 조건에 만족하나요? 네, 만족하죠. 그러니까 여기 수행하는 건데 i 값을 건네주고 감소시켜주는 거죠. i 값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9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출력되는 i 값은 10이 되겠군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조건에 만족하니까 가지고 있는 값 9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감소시켜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출력을 했을 때 자, i 값이 얼마가 되었다라고 가정하면 1이 됐을 때 가정을 해보세요. 1을 넘겨주고 자기 자신을 감소시키니까 이제 0이 됐어요. 0이 돼서 올라오니까 조건에 만족하죠. 그래서 0을 출력을 하고 자기 자신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예. 다시 올라가서 조건을 보니까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빠져나오면 i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화면상에서는 이제 10부터 0까지 표현이 되겠군요.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 다음에 do while입니다. do while 똑같은 건데 이제 do while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do죠. 여기까지 끝난 거고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여기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걸 조심하라 그랬죠. for가 있고 네, while이 있고 네, do 네, while이 있죠. 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수행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네, do while이다 그랬죠. 이거나는 일단은 첫 번째 초기치 값을 가지고 이제 바로 조건을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째요? 바로 실행을 먼저 하고 여기서 조건을 따지게 되는 거죠. 최소한 한 번은 수행되는 게 do while 문장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뒤에가 중요한데요.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이제 출제되었던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출제되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버로딩과 네. 자, 오버라이딩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뜻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버로딩은 뭐냐면 여러분이 함수명은 동일해요.
함수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똑같은 함수가 있다고 그 함수를 찾아가면 되는데 뭐가 틀리게 되냐면 매개 변수가 달라지게 돼요. 네, 매개 변수가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개수가 다르거나 또는 타입이 틀려요. 형이 다르다, 형태가 다르다. 네, 형태가 다른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는 오버로딩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무슨 함수가 있냐면 CALC라는 함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 보면 CALC 보세요.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네. CALC도 지금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네. 됐나요? 네. 자, 여기도 있네요. 네, CALC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세 군데가 있어요. 똑같은 함수명이 CALC라는 게 지금 세 군데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다 함수가 되고 어디가 메인이 있어요? 여기가 메인이 있죠. 그러니까 주 프로그램은 어딘 거예요? 여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주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항상 메인이 어딘가를 먼저 찾아주면 됩니다. 메인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앞뒤에 뭔가 복잡한 게 들어있는데 우리 뭐만 보면 돼요? 메인만 보면 된다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new 나왔습니다. new. 네. 그래서 이거를 이거 EX 오버로드라는 거를 지금부터는 SO로 부르겠다라고 새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는 이것에 관련된 이게 뭐였어요? 여기가 있죠. 여기에 이거를 호칭을 할 때는 SO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문장에서 뭐를 호출했어요? 네, SO.CALC를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죠. 네, 지금 그러면 S5니까 지금 이거였잖아요. 여기를 찾아가는 거죠. 여기를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CALC를 찾아요. 근데 세 군데나 있잖아요. 어디로 갈까? 뭘 보고 찾는 거예요? 네, 인수를 보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는 인수가 없죠. 네, 인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맞는 거예요? 네, 여기죠, 여기. 네, 여기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뭐를 출력하세요? 그랬어요? No result라는 것을 출력을 하고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상에 이제 no result다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시스템 out print ln 결과 더하기 그랬죠. 화면에 결과를 출력을 할 거고 그 옆에다가 뭐를 호출했어요? SO.CALC 하고 나서 가로에 5가 있어요. 5라는 인수를 가지고 이 인수를 가지고 CALC를 호출을 하고 있다 그죠. 네. 가로 안에 인수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그럼 한 개짜리 가는 거고 얘가 지금 정수예요? 실수예요? 정수예요. 네. 정수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두 개죠. 얘는 하나죠. 그러니까 얘를 가는 거, 얘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 가져가세요? 그러면 10 곱하기 per day를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5를 여기서 넘겨줬죠? 그럼 얘는 per day를 그러니까 뭘로 받은 거예요? 5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10 곱하기 5한 결과를 가지고 가라라는 거죠. 10 곱하기 5한 결과 50이 되겠죠? 네, 50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CALC입니다. 네. SO.CALC예요. 네. CALC하고 3,5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인수가 몇 개 있어요? 네, 2개가 있어요. 그럼 2개가 나온 CALC를 찾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per day는 3으로 받고 이거는 3으로 받고 자, 이거는 어때요? 5,000으로 받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을 해요. 이 계산값을 가지고 돌아가시오라는 거니까 저 계산된 결과가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결과 계산한 값 나름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함수명인데 가로 안에 있는 인수가 다른 것.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오버로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오버라이딩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버라이딩은 무엇일까? 자, 오버라이딩은 여러분이 재정의하는 거예요. 재정의. 네. 다시 정의한다 그럽니다. 네, 재정의한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면 될 겁니다. 자, 보면은 이 문장에서 보세요. 자, 여러분이 메인이 어디가 있냐면 저 밑에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보면 메인이 있어요. 자, 메인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를 확인해 주면 되냐면 메인에서는 자, 여기를 보면 A2 어쩌고 저쩌고 쓴 다음에 자, 문장이 있죠? 문장이 있고 A2 하고 나서 over OBJ는 new A2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A2에 관한 것을 뭘로 받겠다 그거예요? over OBJ로 받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문장에서 보면 over OBJ .show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함수를 호출해서 갖다 오라라는 거죠. 얘가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로 받기로 했어요? A2를 이걸로 지정하기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A2를 가는 거죠. A2. A2는 지금 여기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상속을 받은 A1을 모두 상속받겠다라는 뜻입니다. 리스트 클래스. 네. 되었나요? 네. A1에 있는 것을 모두 상속받겠다. 그럼 A1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쓰는 건데 이건 이제 간단한 것을 구현을 한 겁니다. A1에서는 뭐 했어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L은 대한민국 만세. 결론은 A1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대한민국 만세를 출력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show가 있죠? show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A1에 있는 모든 것을 얘가 상속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show를 다시 정의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 만세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show라는 것을 똑같은 함수명인데 다시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형태로 쓰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오버라이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은 이거를 시행을 했을 때 화면에 뭐가 출력이 되죠? 우리나라 만세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면 C#은 NET 프레임워크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언어이다. 네, 맞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자바는 C++의 특징인 클래스에서의 다중상속과 포인터를 지원하는 간결 언어다 그랬는데 우리가 C 언어의 특징 중에서 포인터, 공용체, 구조체라는 게 있는데 포인터가 어떠세요? 여러분 좀 성질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빼버린 게 바로 자바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포인터가 없어요.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의 자바스크립트, PHP, 러비는 스크립트 언어, C++은 이제 객체의 지향 프로그램이 있고 객체의 지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형성, 오버로딩, 예외 처리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그랬습니다. 자, 이것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메인이 어디 있나 일단 찾아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메인이 지금 여기가 있군요. 여기가 이제 주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고요. S1은 문자 열로서 스트링 선언한 거죠. S1은 이거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자, S2는 S1에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서브 스트링이니까 어떠세요? 일부분만 가져왔다라는 거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전까지, 네 번째 전까지를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문자 열로 선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배열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KOR 2A 19를 한 다음에 자, S1인데 첨자가 몇 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바는 첨자가 0번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4번입니다. 1번부터 4번 전까지 1번부터 4번 전까지 해서 화면상에서는 OR2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S2를 프린트 하시오, 출력하시오 라고 하니까 화면상에 OR2가 출력이 되겠죠. 자, 3번 문장을 보면 자바에서 단축 논리 연산자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자, 논리 연산자가 있고 여러 비트 연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 언어랑 동일합니다. 자, 이게 AND죠. 그 다음에 이게 OR죠. 네. 그 다음에 어떠세요? 이게 NOT이죠. 이게 바로 무슨 연산자요? 네, 비트 연산자가 되죠. 비트 연산자는 여러분이 모두 이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 자, 논리 연산자는 두 개가 붙은 거죠. 논리 연산, 네, 논리 연산자는 어떠세요? AND, O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력 결과가 0 아니면 1이 나오는 거죠. 참 아니면 거짓이 나오는 거죠. 이게 논리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보면 자바에 선언이 맞는 것, 명칭 선언이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 같은 거 잡을 때 올바르게 잡은 게 뭐냐라는 거죠. 자, 변수명은 일반적으로 영어와 숫자를 쓸 수가 있고 첫 글자는 반드시 영어나 또는 밑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글자가. 네, 숫자가 첫 글자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변수 이름을 잡을 때 S1이다 이렇게 잡잖아요. 첫 글자가 뭘로 시작해야 된다? 영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안 된다라는 거죠. 특수문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문자나 밑줄로 된 것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 이제 보고 싶지도 않죠. 5번은요. 하지만 기출이 됐다라는 거죠. 네. 자, 오버 로딩이냐, 오버 라이딩이냐 이러면 일단은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오버 로딩은 함수 이름은 동일하지만 인수의 개수가 다른 거고 오버라이딩은 똑같은 함수 이름을 재정의하는 게 들어와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캡슐화가 되어 있느냐,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법을 물어봤죠. 자, 캡슐화가 되어 있느냐, 캡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블럭이 있는 것은 캡슐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상속을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면 이게 상속하는 겁니다. 애더라는 것을 컴퓨터로 모두 상속을 받겠다라는 거죠. 애더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서 클래스죠. 여기 클래스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나왔죠? 자, 이게 메인이 되죠. 메인 프로그램이 되죠. 어떻게? 자, 클래스 하나, 또 메인 자체도 클래스로 보기 때문에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주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거죠. 메인을 찾아서. 그래서 익스텐드입니다. 네, 이거를 애더를 전체 컴퓨터로 상속을 받은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지금 이 밑에서 보면 C로 받았죠? C. 자, 그 밑에 여러분이 여기를 보면 되죠? 네, 컴퓨터 C는 네, new 네,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죠. 컴퓨터라는 것을 이 밑에서부터는 뭘로 기술하겠다 그랬어요? C로 기술하겠다. 그럼 C를 찾다. C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컴퓨터로 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있죠. 여기가. 이리 오라 그거죠. 이리. 네. 그럼 그 밑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제 프린트에서 C.calc를 부른 거죠. 호출한 거죠. 1, 100, 200을 잡은 거죠. 이렇게요. 됐죠? 또 그 밑에 있는 문장을 보면 C.add를 보면 5.7, 9.8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C.calc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인수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3개가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1과 100과 200이 있네요. 찾았어요? 네. 있죠? 여기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ADD라고 보이죠? 여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네. 그다음에 얘는 어떠세요? 지금 실수형으로 잡았네요. 네. 실수형 변수로 이제 여기서 받고 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모두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ADD에서 BC가 보이죠? 네, ADD에서 이제 이게 보이죠? 이거는 뭐죠? 실수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정수 형태가 되죠. 이렇게. 인수의 형태가 서로 다르죠? 네, 이런 게 뭐예요? 네, 오버로딩이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오버라이딩은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은 것을 재정의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기법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 개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언어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언어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C 언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바 언어가 있고요. 이제 거기 보면 웹 언어, HTML 언어가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매번 한 문제에서 이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얘는 이제 아까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또 한 번 나왔다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HTML은 현재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네. HTML 언어는 여러분이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HTML 언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 화면이 있으면 여기 비어있는 흰색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을 눌러주면 소스 보기가 있어요. 네. 이거를 해보면 이 홈페이지가 어떤 식의 HTML 언어로 작성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뭐 숨기기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HTML이 있고 HTML5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작성하는 언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자,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색칠해진 데 보세요.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가 있고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언어가 있습니다. 서버 측은 아무래도 서버에서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어떠겠습니까? 좀 빠르겠죠. 그래서 ASP, CLI, JSP, PHP 이런 언어들은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언어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제 사용되는 게 자바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HTML 언어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볼 건데요.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가 HTML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언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HTML은 우리가 명령어들을 태그라고 그래요. 태그. 그리고 이제 꺽쇠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끝나게 되고요.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보면은 자, C 언어 같은 경우는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인으로 해가지고 메인으로 끝나가.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듯이 HTML의 기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뭐를 적게 되어 있냐면 꺽쇠를 쓰게 돼요. 네, HTML을 적게 되어 있고요. 맨 끝에는 뭐가 오냐면 HTML이 끝났습니다를 적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자, HTML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쓰게 되냐면 이제 헤드를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제목을 적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제목 끝났습니다 해가지고 슬래시 타이틀, 그 다음에 슬래시 헤드 이걸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쓰는 제목이 타이틀에서 슬래시 타이틀이 되죠. 여기 쓰는 제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파란색 부분에 뭐 어쩌고저쩌고 네이버 이런 글자가 써진 데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적어진 내용이 홈페이지 맨 상단에 나오는 내용이 돼요. 이게 제목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를 적게 되어 있냐면 바디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바디. 자, 여기다는 이제 온갖 명령어들을 다 기술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명령어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령어가 하나도 기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된다 그죠? 네, 그죠? 네, 바디. 네, 이게 HTML의 기본 구조가 되고 이런 꺽쇠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래요? 네, 태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제 태그들은 이제 다 명령어 부분에 기술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바디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실행해도 되는데 이 바디 뒤에다가 여러 가지를 기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기술할 수 있느냐? 거기 한번 교재 보면은 바디 뒤에다가 백그라운드는 하고 나서 그림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경을 예쁜 그림으로 다 채우고자 할 때 그림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지 컬러가 있어요. 비지 컬러는 내가 배경 색을 주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배경 색을 주고자 할 때 영어로 써도 돼요. 여러분이 나는 배경 색을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비지 컬러는 여기다가 옐로우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영어로 써야 돼요. 한글로 쓰면 얘가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겠죠. 다 영어로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딱 오묘한 색깔이 있죠. 딱 노란색도 아닌 것이 노른자색도 아닌 것이 그런 오묘한 색깔을 찾을 때 우리가 이제 RGB 컬러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자, RGB 컬러에서 이제 R이 뭐를 의미하냐면 레드를 의미를 하고요. G가 그린을 의미를 하고요. 자, B가 블루를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원칙상으로 얘네들이 다 몇 비트 차지하냐면 8비트씩 차지하게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R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0진수로 표시를 한다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질 수 있어요? 0에서부터 255까지 가질 수 있죠. 근데 10진수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5점 해볼까요? 네. 자, 0.0이다. 그럼 얘는 뭔 뜻이에요? RGB니까 그린하고 블루는 색깔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레드에만 색깔이 들어갔어요 라는 뜻이 되죠. 그럼 얘는 무슨 색깔이에요? 완전한 빨간색. 이보다 더 선명한 빨간색은 없겠죠. 네, 이런 걸 의미를 해요. 이게 10진수 표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16진수 표기법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자, 16진수는 이게 0에서부터 255 대신에 0에서부터 FF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FF.0 그냥 이걸 붙여서 쓰거든요. 0000 두 자리씩. 자, 그러면 얘는 RGB를 의미를 해서 무슨 색깔이 되는 거예요? 빨강색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저기 비지 컬러 대신에 여기다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모든 색상입니다. 비지 컬러는 하고 이제 샵을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FF000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서 샵하고 색상은 바로 이 표기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RGB 색상표라고 치면은요, 정말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38에 24니까 2에 24승까지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고를 수 있는 거. 샵 뒤에는 바로 그 RGB 색상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는 하고 나서 색상을 적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글자 색깔이겠죠. 기본 글자색. 링크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된 거. 여러분 뉴스 들어갈 때 거기다 딱 마우스 놔두면 손가락 표시가 생기고 누르면 또 다른 창이 열리죠. 예, 하이퍼링크 된대요. 색상을 이 색상으로 바꾸겠다. A 링크는 뭐냐면 마우스 클릭하는 순간에 색깔을 말을 하고요. V 링크는 뭐냐면 한 번 방문했던 곳의 색깔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때도 자기 한 번 방문했던 거, 눌렀던 곳은 아마 색깔이 다르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V링크라는 명령어로 이루어진 거죠. 네.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선을 그리는 건데요. 네. 네. 그죠? 네. 네. 예, 선은 뭐냐면 HR 명령어로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HR이 선 하나 그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HR만 써도 돼요. 근데 HR 밑에다가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아닌 거네. 네. 자, HR 사이즈는 하고 픽셀을 쓰죠. 이거는 뭐냐면 두께에다가죠. 선의 굵기를 얼마로 할 것인지. 네. 됐죠? 그 다음에 와이드는 하고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자, HR이 선 그리기인데 그 옆에다가 사이즈는 3 이렇게 썼다. 그러면 선을 그으는데 이 굵기를 어느 정도 굵기로 할 거냐 라는 걸 말을 하고요. 와이드는 하고 픽셀 수를 적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와이드는 뭐 500 그러면 여기를 이제 500픽셀로 주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도 줄 수 있고요. 또는 퍼센트로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화면이 있으면 왜냐면 여러분이 이거는 화면의 30% 화면 크기의 30%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은 이제 모니터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와이드로 넓게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자 개인별 화면의 30%로 선을 긋겠다. 이렇게도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얼라인은 이제 여백입니다. 여백. left, right, center는 뭐냐면 정렬 방식이네요. 자, left는 왼쪽 정렬을 하겠다. 그 선을요. right는 오른쪽 정렬을 하겠다. center는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고요. no shade는 뭐냐면 입체적인 선이 아니라 단순한 선으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고 color는 해가지고 선의 색깔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걸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언어나 저 언어나 일단 해석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바디 시작을 했죠. 네, 바디가 있고 슬래시 바디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주면 되고요. 비지 컬러죠. 배경색은 내가 이걸로 하겠다. 텍스트, 글자 색깔은 이 색깔로 기본으로 하겠다. 자, 레프트 마진은 왼쪽 여백은 200픽셀을 주겠다. 그죠? 탑 마진, 위쪽 여백은 내가 100픽셀만큼 주겠다. 바디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선을 긋는 거죠. HR 선을 긋는 건데 두께는 20픽셀만큼 주겠다. 자, 가로는 모니터의 50%만큼 주겠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겠다. 입체적인 선이 아닌 보통 선으로 그리겠다. 그 다음에 색깔은 이 색깔로 그렸다. 이게 뭐죠? R과 G가 되죠. 네, 빨강색과 녹색을 섞은 색깔로 주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네. 자,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HR 사이즈는 20, 두께를 20픽셀로 주겠다. 와이드는 50%로 주겠다. 화면에 50%로 가로를 긋겠다 그거죠. 얼라인은 센터, 가운데 정렬을 주겠다. 그죠? 색깔은 이걸로 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미지 삽입하는 겁니다. 화면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은 img src라는 명령어로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스크린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림을 삽입을 할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사이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와이드와 하이트 값이 있습니다. 자, 와이드는 가로 픽셀 수. 이미지를 삽입을 하는데 내가 가로로 얼마 픽셀로 주겠다. 그다음에 세로로 얼마 픽셀로 주겠다. 지금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와이드는 가로 사이즈, 하이트는 세로 사이즈. 자, 되겠죠? 그다음에 alt는 설명글. 이거는 뭐냐면 이 이미지에다가 여러분이 마우스를 딱 놔둬요. 그러면 마우스 밑에 설명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미지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설명이 나온 걸 alt 뒤에다가 쓰면 됩니다. 보도는 뭘 것 같아요? 네, 테두리. 이미지에다가 바깥쪽에 테두리를 주겠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박스에 있는 걸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렇게요. 자, HTML 문장이 되고요. 네, 여기를 보면 이미지 11이라는 GIF 파일을 집어넣겠다. BR은 뭐냐면 줄바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센터는 가운데 정렬이겠죠. 네, 화면이 있으면 이미 여기가 이제 화면이 있는데 이미지를 가로 가운데다 넣겠다라는 거고 BR 줄바꿈하고 줄바꿈하고 네, BR은 엔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을 화면에 표시하겠다. 그럼 컴퓨터 일반을 화면에 표시를 하겠죠. 자, 여기까지 가운데 정렬이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이 이미지는 어때요? 가운데 정렬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미지는 여기에 이제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되는데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100픽셀, 100픽셀 크기로 출력이 되겠고 Alt는 해서 여기다가 딱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이 설명이 뜨겠다라는 거고 보도는 3, 테두리, 이 이미지의 바깥쪽 테두리는 3만큼 주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에 관련된 건데요. 글자도 한번 볼게요. 글자는 명령어가 폰트로서 사용이 됩니다. 폰트. 자, 폰트 사이즈는 하면 글자 크기가 돼요. 그 다음에 컬러는 글자 색깔이 되고요. 페이스는 글꼴을 지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사이즈하고 컬러하고 페이스하고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네. 폰트 사이즈는 7입니다. 7만큼의 크기로 주겠다. 자, 사이즈에서는 여기서는 크기가 숫자가 클수록 큰 거고요. 최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7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는요. 네. 자, 컬러는 빨강색으로 하겠다. 자, 글자를 쓰겠다. 자, 여기까지 폰트 명령 끝내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빨강색이 그어지는 거죠. 빨강색 써지는 거죠. BR 줄 바꿔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사이즈 4에다가 컬러는 빨강색으로 이 글자를 쓰겠다라는 거죠. 네, 폰트에 관련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인데요. 하이퍼링크는 이제 뭐가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어떤 글자를 읽을 때 여기다가 마우스를 놔두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걸 딱 클릭을 하면 어때요? 새로운 창이 이렇게 딱 열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연결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하이퍼링크를 기술을 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A에 href가 이제 하이퍼링크 명령어를 주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동 사이트예요. 거기를 누르면 어디로 가겠다. 이동할 사이트 주소가 되는 거죠. 이동할 사이트 주소. 그 다음에 이거는 화면에 표시되는 겁니다. 화면 글자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상에는 뭐라는 글자가 보이냐면 다음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요. 사람들이 이걸 딱 눌러요. 그럼 어느 사이트로 이동해요? 이 사이트로 이동한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화면에 뭐만 보여요? 구글이 보이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글이란 글자를 누르면 어디로 이동해요? 이 주소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됩니다. 자, 하이퍼링크에서 이제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여러분 교재에 1, 2, 3, 4를 봐보세요. 타겟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타겟. 창이 뜨는데 어디에 뜨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이퍼링크 된 걸 눌러봤을 때 어떤 것은 탭으로 열리고 어떤 것은 새로운 창으로 열리고 어떤 것은 현재 화면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탑이다 하면은 전체 페이지로 나오는 거고요. 블랭크 하면 새로운 창으로 뜨는 거고요. 셀프 하면 현재 창에 보여주는 거고요. 페어런츠 하면은 부모 프레임에서 열리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블랭크하고 셀프를 기억해 주면 되세요. 네, 그렇게 한번 봤고요. 이게 이제 HTML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거고요. 마저 보겠습니다. CGI가 있습니다. CGI. 자, CGI가 무엇이냐면 입력받은 정보를 계산해 가지고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되냐면 여러분요. 자,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를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방문자가 한 명씩 올 때마다 여기에 누적 방문수, 방문자 수. 네, 여기가 한 번씩 늘어나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내 홈페이지에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게 일씩 누적되는 프로그램을 원래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실력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면 이제 서버에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를 한번 눌러요. 그러면 서버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요. 네. 계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보여줘요. 여기 화면에. 이게 이제 CGI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방문자 카운터 하는 거. 그 다음에 게시판. 내가 게시판 프로그램을 직접 짜가지고 내 홈페이지에다 넣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시간도 일단 많이 들고 또 오류도 좀 날 것 같으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시판 프로그램을 게시판 프로그램을 내가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글이 등록이 되거나 그러면 또 게시판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내 게시판에서 글쓰기를 누르면 얘가 여기 갔다 오는 거죠. 게시판 프로그램 갔다가 그 결과를 여기다가 서버가 다 알아가지고 계산해서 내 홈페이지에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CGI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작동 원리를 보세요. 자, 사용자가 자료를 입력하면 그 내용이 웹 서버로 보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웹 서버는 자체적인 CGI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계산이 끝났어요. 그럼 그 결과를 서버로 전달하고 서버는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이 돼요. 그래서 한동안 홈페이지 만들기가 유행을 했을 때는 이제 이걸 많이 썼죠. 방문자 게시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직접 홈페이지 만들진 않죠. 왜냐면 좀 노력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전문가가 만든 것에 비하면 이제 조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블로그를 많이 요즘은 이용을 하죠. SNS도 많이 이용하고요. 자, 그게 이제 CGI가 되는 거고 이 CGI를 작성하는 언어가 뭐가 있느냐. 펄이 있고 C가 있고 C++이 있고 비주얼 베이직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폼 태그가 있고 인풋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HTML에서 CGI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폼 태그가 되고요. 네, 폼 태그 안에서 입력 양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태그가 인풋 태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보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PH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HTML이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였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또 PHP로도 만들 수 있어요. PHP도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서 실행되는 거냐면 서버 측에서 실행이 돼요. 이렇게 실행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단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된다 그러면 훨씬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행 속도는 빠르다라는 건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되는 것에는 다 공통적인 특징이 됩니다. 네, 또 오픈소스고요. 무료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HTML도 그냥
그냥 입력하면 되고 별도의 비용을 내진 않습니다. PHP도 오픈소스고 무료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SP가 있습니다. JSP는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 스크립트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가 되고요. 자, 객체 지향 언어이고요. 네트워크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보안성이 뛰어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보세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 안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바스크립트라는 명령은 이게 좀 화려한 것들 있죠. HTML 언어는요, 단점이 뭐냐면 단순해요. 화려한 걸 못 넣거든요. 동적인 걸 못 넣어요. 동적인 걸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인터넷상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치면은 좀 화려한 태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HTML 안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을 때 어디다 집어넣냐? 스크립트 쓰고 슬래시 스크립트를 써요. 여기다가 이 사이에다가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와 슬래시 스크립트 사이에다가 넣는 거 이런 걸 자바스크립트다. 하는 일은 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고 HTML 문서 안에 쓰기 때문에 소스를 숨길 수가 없어요. HTML 문서는 다 오픈입니다. 네, 그 다음에 AJAX가 있습니다. AJAX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언어가 아니라 기술의 문구이다라는 것만 핵심적인 걸 알고 있으면 되세요. 웹 제작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 조합을 이용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어떤 기술이냐면 HTML 기술, 자바스크립트 기술, XML 기술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기술의 묶음을 우리는 AJAX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필요한 데이터만 웹서버에 요청을 해서 받은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좋은 점은 이제 페이지 이동 없이 고속으로 화면을 전환할 수 있어요. 자, 서버 처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수신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처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점이다라고 한다면 이 AJAX를 쓸 수 없는 브라우저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브라우저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HTTP의 클라이언트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건 쓰지 못하는 곳이 몇 개 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보안상의 문제가 존재합니다라는 거고요. 네, 디버깅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류 수정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고 또 서버의 부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구조화된 웹 문서의 작성을 위해서 W3C에서 제정한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각각의 언어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에 대한 특징은 바로 3번에 있는 XML에 대한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자바 언어와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설명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바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바다라는 것은 뭐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C 언어, 자바 언어 하듯이 비주얼 베이직 하듯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 뭐예요? HTML 언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HTML 안에서 결합돼서 실행되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HTML과 별도다 그럼 자바고 HTML과 결합돼서 사용된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정적으로 바인딩 된다, 동적으로 바인딩 된다 라고 그랬는데 바인딩 된다 라는 뜻은 뭐냐면 각종 값들이 변할 수 있는 값, 변수 값들이 완전히 결정되고 고정되는 것을 우리는 바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적으로 바인딩 된다 라는 것은 이게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된다 라는 것이고
동쪽으로 바인딩 된다라는 것은 실행할 때 바인딩이 일어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겁니다. 자바는 어떠세요? 프로그램 언어다 그랬죠. 그래서 컴파일 할 때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컴파일 되기 때문에 소스 감출 수가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HTML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기 때문에 소스를 숨길 수 없습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소스 보기 해주면 다 보여요. 네. 자, 브라우저인데 브라우저는 우리가 인터넷을 말을 하는 거죠. 네, 인터넷하고 자바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바뀐 거죠. 네.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의 객체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문제 보면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 있는 인터넷 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자바 프로그램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웹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애플릿이다라고 합니다. 5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HTML 안으로 들어와서 네, 실행이 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이다라는 것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 있는 자바 프로그램을 우리는 애플릿이다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쉬었다가 멀티미디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